제가 말씀드린 간식은 왜 안 주신 거예요? 그냥 제 부탁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한 번 준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그럼 제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니까 저희 방식을 따라주셔야죠. 나도 아이들 건강 걱정해서 챙기는 건데 너무 간섭처럼 느껴지네. 내가 손주들 잘못 키우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주들을 봐주느라 자신의 삶이 사라져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윤정자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윤정자라고 해요. 올해로 68이니 이제 꽤 나이가 들었죠.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손주들 돌보느라 여전히 쉴 틈이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좀 쉬어가면서 남은 생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네요.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손주들 먹일 밥을 준비하며 하루가 시작돼요. 이게 내일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인가 싶어 한숨이 나올 때도 많죠. 그래도 자식들이 바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하지만요,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일을 두고 남편과 종종 다투게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답니다. 남편도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니 서운할 때가 많아요. 처음엔 단순히 힘든 일 하나가 늘어났다고만 여겼는데 이 일로 인해 가정에 있는 제 모든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다투는 건 언제나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에요. 한 집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주 문제로 얘기하다 보면 참 다르게 느껴지네요. 어느 날 퇴근하던 남편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당신, 이젠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싸해졌어요.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냐니요? 그렇다고 내가 손주들을 안 돌보면 우리 아들 내외는 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애들 둘이나 되고 맞벌이 부부라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아무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손주들 먹일 밥 챙기고 학교 보내는 것도 손이 많이 가지만 그게 나 없이도 가능할까요? 남편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그만하고 싶은 것.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애들은 뭐가 되는데?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저보다 손주들에 대한 정이 덜 붙어서인지 늘 일이 없을 땐 그저 쉬고 싶어 해요. 손주들 챙기는 일은 저한테 맡겨놓고 자신은 그냥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 하는 게 참 얄밉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에게도 할 말은 있는 모양이에요. 그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손주들에게만 집중하는 게 불만스럽다고 했어요. 남편의 그런 불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손주들 보느라 자기 건강도 잘 챙기지 못하고 여유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일방적으로 제가 손주들을 보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을 챙기는 게 그렇게나 문제라면 본인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과 말다툼은 끊이지 않았어요.
일이 좀 많아 피곤한 날엔 특히 감정이 예민해져서 그만 더 크게 다투고 말죠.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그럼에도 자식들을 돕고자 하는 제 마음을 왜 몰라주는지 답답해요. 서로의 생각이 갈라지고 벽이 생기는 게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더 울적해지죠. 하루는 남편과의 다툼을 피하고자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친 후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남편은 아침잠이 많아서 제가 빠르게 나가면 아침 다툼은 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벗어나기 전에 종종 짧게나마 한마디씩 던지곤 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지? 집 안 청소는 누가 하고, 내 밥은 누가 챙기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쌓인 서운함이 폭발할 듯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의 혼잣말은 이어졌고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러다 나중에 정말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불안감이에요. 손주들을 돌보는 건 힘든 일이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제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매일 남편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손주들을 챙기러 나가요. 아이들을 돌보며 분주히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남편이 했던 말도 잠시 잊히지만 결국 집에 돌아올 때면 다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남편은 다 큰 어른이 된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만 보이고 그렇게 소외감이 더 커져만 가는 거죠. 하지만 손주들은 그저 할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손잡고 학교에 가고 장난감 고르며 웃는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힘든 건 다 제 자신을 위한 거라기보다 손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 여기고 참아내요. 하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마음 한켠에서 풀리지 않고 응어리가 되어가는 것만 같아요. 사실 손주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며느리가 제 방식에 대해 자꾸 뭐라 할 때마다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당부할 말이 참 많아요. 아이들 먹을 건 미리 싸준 것만 먹이고 간식도 건강에 좋은 것만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아침에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하면 당장이라도 제게 전화를 걸어 애들이 채소도 잘 먹는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서운하고 상하는 게 사실이에요. 내 나이 60이 넘도록 자식들 잘 키웠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무조건 최우선인데 며느리가 내 방식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 참 서글퍼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며느리가 준비한 간식 대신 제가 준비한 찹쌀떡을 손주에게 준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직접 장을 보고 돌아와 손주들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준비해둔 찹쌀떡을 보니 손주 녀석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하얀 찹쌀떡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반짝이면서 먹는 아이들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흐뭇해져요. 물론 며느리 간식도 준비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아이들은 찹쌀떡을 입에 넣자마자 어찌나 좋아하는지 할머니 마음이 또 약해지더라고요. 며느리 당부대로만 먹이면 아쉬울까봐 저도 모르게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대뜸 얼굴이 굳어져서는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오늘 찹쌀떡을 주셨다고요? 그 물음에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길래 한 입씩만 줬어. 라고 말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더니 잔뜩 언짢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애들이 혹시 알레르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래는 제가 간식 싸운 걸로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가슴 한편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실 며느리의 마음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이에게 해로운 걸 먹인 것도 아닌데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제게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그렇게 손주들에게 나쁜 걸 먹인 건가?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평생 아이들 밥 챙기고 공부 뒷바라지하며 우리 애들 잘 키워낸 제 육아 방식이 며느리한테는 불안하고 부족한 방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런 일이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아이들 챙겨놓은 간식 꾸러미를 제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어떻게 먹이라고 지시하는데 전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손주들이 하루 종일 잘 먹고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챙기는데 며느리는 자꾸만 하나하나 규칙을 정해서 지켜주길 바라니까 억울한 마음이 쌓이더라고요. 나만의 방식으로 손주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일부러 며느리가 챙겨준 간식 대신 손주들에게 제가 장만한 과일도 주고 직접 튀긴 김말이도 간식으로 줬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끔씩 먹이고 좋아하는 음식 주는 게 제 나름의 사랑 표현이었거든요. 손주들이 그걸 정말 좋아하면서 할머니 최고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엔 며느리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제게 한 번 더 진지하게 얘기하더군요. 아들 앞에서요.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린 방침대로만 아이들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먹이기 싫다고 하는 음식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요. 아들까지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마치 내 사랑 방식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손주들 건강을 위해 며느리와 아들이 나서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혼자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걸 먹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씩 특별한 간식 준 건데 왜 저리 예민해할까? 이러다가는 내가 손주들 돌보는 게 아니라 감시당하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손주들 돌보는 일이 맞나 싶네.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며느리 말도 맞는 거야라며 쉽게 얘기했어요. 남편도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듯해서 더 서운했지만 이젠 더 이상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느리와 자꾸만 충돌하면서 제 인생이 아닌 그저 며느리와 아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이런 갈등이 반복될수록 점점 집에서도 우울하고 무기력해져 가는 게 느껴졌어요. 손주들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과 갈등하면서도 참았던 마음이
며느리와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제 자신도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안고 매일 손주들을 돌보며 버티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 얼마 만에 보자며 약속을 잡자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사실 친구들과의 시간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데 손주들 돌보느라 외출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친구들 만나는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참 반가웠죠. 얼마 전에는 건강 문제로 입원했던 친구도 있어서 이번 모임이 그 친구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약속이 잡히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들떴어요. 며칠 전부터 그날은 손주들 밥도 일찍 챙기고 저녁쯤 나가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모임 전날 저녁에 아들이 전화를 해서 엄마 내일 제가 회사에서 야근이 잡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집까지 데려다 주시겠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래도 아들에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속상했어요. 이번 약속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친구들과의 만남은 제겐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귀한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 약속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어요. 나는 늘 손주들 돌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싶었지만 그저 모임 약속을 취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론 억울하면서도 손주들을 잘 챙기는 게 당연한 책임처럼 여겨지는 제 모습이 싫어졌죠. 다음 날 친구들에게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전화를 돌렸어요. 사실 말이 취소지 모임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저는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손주들 봐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전화를 건 친구들도 너무 안타깝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다음에 보자. 그래도 내가 안 오면 많이 아쉬운데 어쩌겠니? 라고 위로를 건네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괜히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과의 소중한 약속도 매번 이렇게 포기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육아에 모든 걸 쏟아야 하는 이 현실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손주들을 돌보며 힘든 감정을 털어놓을 곳도 없다는 게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고 간식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런 생활이 몇 달, 몇 년을 반복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손주들 돌보는 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오랜만에 제 속내를 꺼내봤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내 인생은 이제 없는 것 같아. 친구들과 약속도 못 지키고 하루하루 손주들 돌보는 것 말고는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 나도 조금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니 남편이 잠시 가만히 듣더니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다 그렇지. 그냥 아이들 돌봐주는 게
우리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잊고 살자.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서운하고 위로가 안 됐어요. 저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결국 그날 밤에는 남편과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혼자 속상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제가 참으면서 손주들 돌보고 이렇게 제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해야 했던 서러움을 안고서도 손주 돌보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손주가 2명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와 유치원 다니는 둘째 아이인데 두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챙기다 보니 점점 몸이 따라주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워낙 바쁜 직업을 가져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아들도 야근이 잦아 주말에도 제가 맡아야 할 일이 많았죠. 아침 일찍 손주들 밥을 차리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는 일, 그 와중에 간식까지 챙기고 숙제도 봐주는 하루하루는 언제부턴가 고스란히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새벽에 다리와 허리가 너무 저려서 자다가도 몇 번씩 깰 정도였어요.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주물러도 보고 스트레칭도 해봤지만 한번 저려온 다리와 허리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더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프고 지쳐서 자꾸 눕고 싶어질 정도였지만 손주들 볼 시간이 다가오니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켰죠.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겨우 밥상을 차리고 도시락까지 싸서 손주들에게 챙겨주고 나니 이미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학교와 유치원까지 다녀오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너무 무겁고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손주들 얼굴을 생각하면 또 쉬겠다는 말을 아들 부부에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손주들을 내게 맡긴 채 저마다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 부부였으니까요. 그날 오후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전화해서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너무 반가웠지만 손주들 학교 시간이 금방이라 애써 마음을 접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녁엔 둘째 손주가 집에 돌아와서는 할머니가 놀아달라며 소파에 매달려서 제잘거리고 첫째도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젠 제 몸이 따라주질 않아 아이들에게 짜증을 낼 뻔했죠. 그날 밤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어렵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손주들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러다가 정말 아프겠어. 손주들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지만 이렇게 매일 일하다가는 나도 무너질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제 말을 듣고는 그래도 뭐 어쩌겠어. 애들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우리가 봐줘야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정말 너무나 서운했어요. 나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는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조차 온전히 제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아픈 몸을 이끌고 작은 병원에 들러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피곤이 쌓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서 휴식을 꼭 취해야 한다고 말했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런 진단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제 시간 하나 챙기지 못하고 손주들 돌보느라 버텨온 제 자신이 서글프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참아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힘든 날들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이 생활을 정말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분명히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만으로도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손주들이 할머니가 필요할 때 제가 함께 있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과 이제는 저도 제 삶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갈등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맘 먹고 아들 부부에게 제 속내를 꺼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자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사실 요즘 내 몸이 많이 힘들어. 손주들 보는 건 좋지만 이제는 내가 좀 쉬고 싶기도 해. 나도 내 나름의 시간을 갖고 내 인생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잠시 놀라는 눈치였어요. 며느리가 조금 서운한 표정으로 어머니, 저희도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장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그동안 손주들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며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나름의 사정이 있고 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아들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엄마가 힘드시면 다른 방안도 좀 생각해 볼게요. 엄마도 이제는 편히 지내실 수 있어야죠. 라고 말해줬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정말 울컥하더군요. 그동안 늘 부모로서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제 역할이라 여겨왔는데 제 아들이 이제는 저를 배려해 주려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아들도 생각 끝에 이제는 일주일 중 며칠은 가사 도우미 도움을 받으며 제가 쉬는 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자고 했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사 도우미를 예약해 두었다며 제가 원할 때 언제든 손주들을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에 기분이 묘했지만 손주들에게 할애했던 제 시간 중 일부를 이제는 제 자신에게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손주들도 그리고 아들 부부도 여전히 제가 필요로 할 때는 곁에 있지만 이제는 제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더군요. 이젠 저도 저 자신을 위한 작은 여유를 찾으며 할머니로서가 아닌 윤정자로서 남은 인생을 준비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제 자신도 지키고 돌보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일주일에 며칠 가사 도우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정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마음도 몸도 점점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군요. 매일 아침 손주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이제는 남편과 둘이 아침 식사를 천천히 하며 여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야말로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행복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전엔 남편이 불쑥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너무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다. 내가 당신 힘든 거 뻔히 보면서도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졌던 감정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그냥 몰랐던 걸로 하자. 이제 와서 그거 따져서 뭐 하겠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후로는 집안일도 제 몫을 덜어주려 자주 돕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손주들 돌보러 나가면 집에서 청소도 도와주고 저녁이 되면 남편이 간단한 반찬도 챙겨놓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그렇게 서로 조금씩 더 배려하다 보니 이제는 남편과도 더욱 가까워졌고 대화도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 평일 하루는 둘이서 오랜만에 근처 산책도 다니고 가끔은 시장에 가서 간식거리도 사와서 먹곤 합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당신 좋아하는 도넛 샀다라며 하나를 내밀며 웃더군요. 그 순간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손주들에 치여 살아가며 남편과 소소한 기쁨도 나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요. 남편과 같이 도넛을 나눠 먹으며 한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데 그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도 보내요. 예전처럼 친구들이 모임을 잡을 때마다 마음 졸이며 못 간다고 말하는 대신 이제는 제가 먼저 약속을 제안할 수 있어요. 오래간만에 다 같이 만나서 저희끼리 가벼운 점심을 먹고 동네 산책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동안 육아 때문에 놓쳤던 제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며 야, 요즘 내가 진짜 행복해 보여. 라고 말해줄 때마다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웃음이 나오곤 해요.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전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손주들이 무언가를 할 때 저도 더 편안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보면서 가끔씩 지쳐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조금 장난을 쳐도 할머니도 한번 해보자 하며 놀아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제 곁에서 편하게 웃고 제잘거려서 정말 행복해요. 주말에는 남편과 같이 손주들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 산책도 가곤 합니다. 남편도 이제는 손주들과 더 가깝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손주들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같이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놀며 한껏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옆에서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남편이 저에게 불쑥 다가와 이제야 내가 제대로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할아버지 같아. 그동안 당신 혼자 고생 많이 했네. 말할 땐 정말 뭉클하더군요. 남편과 이렇게 서로 고생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서로를 이해해가는 모습들이 예전에는 몰랐던 소중한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요즘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지치고 무기력하지 않아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손주들 이야기도 웃으며 나누고 제 하루 일과도 즐겁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쉬는 날엔 남편이랑 작은 텃밭에 나가 텃밭을 가꾸는 일도 함께하고 가까운 등산길에 가서 계절마다 바뀌는 산의 모습을 구경하는 소소한 기쁨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참 소중하고 또 서로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걸 느껴요. 한 번은 손주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가 우리랑 놀아줄 때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보내면서도
제 자신의 시간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손주들을 사랑하고 제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가 바라던 인생이라는 걸 새삼 깨닫고 있어요. 매일 아침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맞는 하루가 너무나 평화롭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계속 흥미로운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